김진성이요. 단독이 나왔는데 단독이 단독범행에 대한 말도 안 되는 단독범행에 대한 어디 갔지? 경찰 주장을 뒤집는 내용입니다. 이 변명문이 7개월 전에 써졌다고 하네요. 네, 암살비수범 김진성의 고소장에 의하면 김진성은 범행을 저지르기 7개월 전에 변명문을 5장 정도 작성했고 이후 다시 8장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범행 4개월 전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흉기를 구입했는데요. 김진성이 이웃에게 인터넷에서 등산용 칼을 사려고 하는데 어떻게 결제하는지 모르겠다며 대신 결제해달라고 했고 10만 원을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결국 제3자의 명의를 빌려가지고 흉기를 취득하고 그 흉기를 가지고 7개월 동안을 연습을 한다. 목 하나를 노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와 관련된 준비는 이미 7개월 전에 끝나 있었고 그 7개월 동안을 추적한 거예요. 따라다닌 겁니다. 변명문도 썼다가 그거를 이제 내용을 좀 바꾸고. 왜냐면 이걸 처음에는 아마 개인적인 테러를 하다가 나중에 정치적인 부분이 조금 더 가미가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어찌됐거나 중요한 건 이 사람은 7개월 전부터 확신범이었어요. 테러를 작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7개월 동안을 본인의 생활을 접어놓고 본인의 사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짓거리들을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배우가 없다고요? 공범이 없다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댄 사람이 없다고요? 그런 데 대한 조사 자체도 안 했잖아. 그리고 이거 변명문을 받은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중간에 7개월 전에 변명문을 5쪽짜리를 썼어요. 근데 나중에 3개월 뒤에 이걸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또 받았는데 이게 SNS로 보내졌대요. 그러니까 카톡으로 변명문이 바뀐 걸 보냈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은 받은 사람은 받은 사람이 칼 사준 사람, 대인 사준 사람이고 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그 내용을 보고도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거야? 뭐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 문짝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를 피습하겠다라고 그러니까. 하는 내용인 거고 살해한 후에 밝혀진 내용들 아니에요 거의? 7개월 전이면 이재명 대표가 대표에 취임하자마자 그냥 바로 실행에 들어가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7개월 전에 갑자기 노린 게 아니고 7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노려왔었다는 건데 지금 와서 그날 아침에 맘먹었다라고 얘기하는 진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이나 경찰이 주장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말이 얘기입니다. 안 돼. 그리고 이건 더 이상 찾아낼 방법도 없어요, 이제. 왜? 이미 조사를 할 마음이 없거든. 20일 날 공판 시작입니다. 변반예우 부산 지역에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가 했기 때문에 죄 인정하고요, 뻔히 구형해 주십시오. 10년 때려주세요. 네, 인정합니다. 항소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달 말 끝나면 다음 달, 그러니까 총선 전에 3월 안에 아마 이 재판이 끝나가지고 이 사람은 수감되는 걸로 해서 완료된 사건으로 끝나버릴 거예요. 이거 특검 안 하고서는 방법이 못 없는 밝혀요. 겁니다. 이건 못 밝히는 겁니다. 수감된 뒤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또 이렇게 되면. 자, 김경률이 이제 사퇴를 하고 났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앙금이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당연하지. 네. 건이 네가 나를 잘러? 라고는 차원에서 한동훈한테도 배신감을 느끼고 있고 한동훈하고는 연락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대요. 전화한대. 지속적으로 건이 까기를 멈추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이 정도 된다고 치면 한동훈이 더 만만한 거예요, 이제. 김경률은. 나는 한동훈이 라인이 아니야. 나는 그보다 더 든든한 백이 있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김경률이 김건희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윤석열의 KBS 신년 대담을 지켜보겠다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김건희의 명품백 관련 대통령실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취재진이 물었더니 그렇다면서 방송을 본 뒤에 문제 제기가 필요하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대담으로도 논란 해소가 안 되면 추가 입장을 밝히겠냐는 질문을 받고는 그래야 하지 않겠냐고 답했습니다. 끝까지 가네.
그래서 얘는 애초에 음.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 게 아니라 김건희 저격용으로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거야. 근데 한동훈이 걔를 꽂았는데? 그러니까. 그럼 한동훈한테 이거를 꽂아라라고 한 사람은 윤석열을 통해서 했던 김건희는 아닐 테니까. 김건희 아니겠죠? 윤석열을 통해서 했던 그 윗선을 통해서 했던지 간에 그 윗선은 또 누구예요? 누구? MB계지 뭐. MB계를 통해서, 왜냐면 원래부터 설명드렸지만 얘는 MB 관련해가지고 옛날에 BBK 할 때부터 네. BBK 관련된 일종의 검찰의 무혐의를 돕기 위해서 한동훈하고 협조하면서 검찰이랑 관계를 맺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애초에 MB를 돕기 위한 회계사인 거예요, 이 사람의 역할은. 그러니까 뿌리 깊은 MB파야. 그래서 한동훈이 얘를 어떻게 했다, 한동훈이 그때부터 인연을 맺었다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한동훈이보다 김경률의 힘이 훨씬 더 셌고, 지금 김경률을 여기다 쳐박아 넣은 MB파는 네가 당선돼서 정청래를 이겨라라고 보는 게 아니라, 네가 선거전을 하면서 계속 건희 얘기를 씹으려라고 해갖고 온 거야. 근데 공천을 뺏겼어. 뺏겼으면 사퇴하고 조용히 짜부러져야 되는데,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건 뭐냐? 경률아, 건희가 안 물러난다. 너는 네 역할 계속해. 라고 MB가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KMK님께서 줄리 흑서 쓰겠네. 써야지. 당연히 쓰겠지. 흑서 쓰자. 문제는 얘가 아직도 비대위원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네. 비대위원장은 절대 안 물러날 거래요. 중요한 건 비대위원을 못 건드리는 거잖아. 그렇지. 윤석열도 못 건드리는 거고 한동훈도 못 건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원이 이철규를 비롯해갖고 지금 딱 짜여져 있는 지형이 우리는 한동훈의 진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 윤석열과 한동훈도 못 건드리는 네. MB계 비대위가 아니냐라는 의심을 해보게 된다는 거지. 그럼 이 상황에서 비대위가 말을 안 들어. 공천에 있어서 계속 불협화음이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한동훈과 비대위를 한꺼번에 날리지 않고서는 줄리가 하고 싶은 대로 공천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게 너라는 거지. 이와 관련돼서 줄리 엄마가 이번에 특사를 받을 뻔했다라고 하는 MBC 단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요 오래전부터 돌았어요. 어떻게 돌았냐면 네. 대통령실에서 둘이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싸웠다는 거야. 싸웠는데 주제가 뭐였냐면 우리 엄마 어떻게 할 거예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많이 쳐맞은 것 같아요. 막 뭐가 날라댕기고 막 퍽퍽했다고 하는데 그 난리를 친 상황에서 어떻게 장모님을 구해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게 쉽게 말해서 성집행 정지를 시켜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석방을 시켜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무부가 검토를 했어요. 명단에 분명히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먼저 나온 겁니다. MBC에도 네. 냈었죠. 근데 MBC가 머리에 총 맞았어요. 가뜩이나 지금 이 정부에서 가짜뉴스 한다고 노리고 있는데. 노리고 머리에 총 맞은 게 있는데 아니고 이 정부로부터 총을 맞고 있죠, MBC는. 이 정부에 총 맞고 있는 상황에서 빌미를 제공했겠어요? 아마 분명히 가석방 명단에 포함됐다라고 하는 증거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보도를 냈겠죠. 없이 냈으면 요건 뭐 가진 거 5천만 원짜리야, 요거는. 날라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요 보도가 나왔어요. 어저께 나왔습니다. 네. 이례적으로 저녁에 바로 법무부에서 바로 검토한 적 없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 MBC 보도를 보면 나이가 많은 데다가 모범수라는 이유로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야, 아니 뭐 모범수. 나이가 많은 거 인정을 하겠는데 모범수라는 게 한 6개월 보면 알아요. 알겠죠. 그냥 이 사람은 참 재수 생활이 사회 모범이 되고 훌륭하네 라고 하는 거를 6개월 만에 보고 압니까? 갑자기 개과천선에서 사람이 착해졌을 리가 없을 텐데. 이 평소에 사람- 하고 다닌 거 보면은
세상 꼰대의 갑질에다가 못돼 처먹었던데. 이 사람 법정에 에르메스 들고 들어왔다가 법정 구속을 시키니까 네. 죽어버릴 거야! 내 우리 사이가 이 깽판 치고 끌려 들어간 아줌마예요. 이 아줌마의 수영생활은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야, 너 내 사위가 누구 줄 알아? 내가 대통령 장모야! 니들 내가 나가기만 하면 가만히 안 놔둬! 이거를 하루에도 수백 번 하실 분인데. 아마 뻔히 박근혜보다도 더한 대접을 받으면서 특별실에 있었을 거예요. 까보자고 정말 모범적으로 방 청소하고 안에서 같은 다른 수영자들하고 잘 지내면서 모범적으로 했는지 한번 가서 찾아보자니까. 그러면 오늘 못 나온 거 보니까 MBC가 보도를 했기 때문에 못 나온 건 못 나온 거죠. 이러니까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 씨, 명단 누가 빼돌렸어? 내 외부로 유출했어. 조사한다? 또 조사한다. 그런데 보통 때 같으면 MBC에 대해서 방심이 걸고 그 그렇지. 관련해 압수수색 때리고 가짜뉴스 가짜뉴스 고발하고. 했다고 고발하고 이거 바로 지금 들어와야 되거든. 아, 못하고 있는 거 보면 MBC도 증거가 있다는 거야. 아니,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언제 저들이 뭐 진짜 가짜여서 또는 저쪽에 증거가 없어서 그랬나요? 아니고, 최은순이 지금 부각되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흘려줬나 이미? 그냥 살짝 흘려줬나? 법무부가 야, 자꾸 빼달라고 그러는데 안 돼, 이거 안 되니까. 이거 빼주고도 뭐하니까 야 MBC 네가 보도 좀 해줘. 지금 얘 빼내려고 지금 그럴 수도 있어. 명단에 넣었어. 그러고 반 한동훈 파, 아니, 반 김건희 파에서 흘려줄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나오면서 총선 망해 이러면서 빼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아줌마 또 안에 또 뒤집어졌겠지. 근데 지금 병원에 나와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이놈의 집구석의 사람들은 예를 들어 자식이 군대를 가도 3년 동안 군대를 어떻게 2년 동안 군대를 어떻게 다녔는지 알 수가 없고 오빠랑 장모가 구속이 됐다고 하는데 수영 생활은 정상적으로 하고 아니, 있는지 그러니까. 아니, 알질 못하겠어. 우리 BTS 오빠들은 그 오늘 점심이 뭐 나왔는지까지 유튜브에 다 나오는데 왜 우리 현조는 군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없네. 내가 현조야 너도 알다시피 우리 나경원의 아들 현조. 우리 현조 군대 가는 시점부터 내가 겁나 신경 썼잖아. 현조 제대한 지가 2년 가까이 될 텐데. 그러니까 나는 현조의 군 미국은 생활을 도로 모른다고. 나갔나? 천재소년 현조. 아니면 말뚝박고 지금 아직도 집회에 있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또 건의는 빡이 돌았을 거고 이거 누가 명단 흘렸는지부터 시작해갖고 MBC 불질러 버릴 수 없는지 지금 불구락 푸르락 하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저기, 듭니다. 이용주 기자 전화번호 가져와. 내가 전화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보도한 기자한테 전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용주 기자 압수수색 안 하는 거 보면 이용주 기자도 반드시 문건 있다는 거고요. 당연히 있죠. 없으면 진짜 큰일 나요. 진짜 이걸 진짜 건드려갖고 문건 까지는 순간 또 법무부는 또 개망신을 당하니까 조용히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독일 가는 거는 준비 잘 하고 있나? 독일은 김건희도 가겠죠? 독일 당연하죠. 당연히 가야죠. 지금 가갖고 이제 엄마가 그리로 빼돌려는 돈, 오소 오빠랑 그리 빼돌려는 BMW 수입할 때 했던 돈들 확인도 좀 해야 되고 그러니까 독일은 꼭 가야 돼요. 네. 독일에 계신 민주시민 제보자분께서 18일 5시에서 9시 사이에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봐서는 메일을 보내주셨나? 네. 아무튼 뭐. 네,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원본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외교부 메일을. 그러니까 17일 날 현지 도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18일 날 오후에 하니까 16일 오후 비행기나 17일 아침 비행기로 나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베를린에서 네, 한대요. 우린 다 알아, 임마. 자.